자, 명태귀환이라는 글인데 이거 신문 기사문이야, 기사문. 신문 기사 알지? 신문에 낸 거야, 기사. 이 신문 기사는 보통 정보 전달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기사문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된다. 객관적.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원래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기사문이다. 우리가 OW1H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통 쓰는데 여기는 지금 사진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고 이건 이제 시각 매체야.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이렇게 집 나간 국민 생선이 돌아왔다라는 이런 걸 소제목이라고 하는데 부제라고 보통 그러지. 소제목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기사문이다.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명태귀환이라는 제목이니까 이 명태귀환은 사실 표제라고 하는 거야. 표제. 자, 표제. 그 다음에 집 나간 생선이 국민 생선이 돌아왔다. 이거는 사실은 부제라고 하는 거지. 부제. 자, 그럼 이제 표제하고 부제를 잠깐 알아볼게. 표제라는 건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야. 포괄적 제목이 돼야 되겠어. 그리고 보통 추상적인 게 대부분이야. 근데 여기 지금 명태귀환, 명태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거는 뭐 추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표제는 보통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비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제는 아까 지금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표제를 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구체적. 그러니까 부제는 보통 뭐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뭐뭐를 중심으로는 아니야. 그렇지만 부제를 보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집 나간 국민 생선이 돌아왔다. 한번 볼까? 본문 봐봐. 따끈한 생태탕, 푸짐한 코다리찜, 짭짤한 명란젓.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은 모두 여기 나온 명태를 가지고 하는 음식들이에요. 명태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지, 요리들이지. 이름은 달라도 다 달라도 모두 명태요리다. 명태요리라고 나왔지. 명태요리 종류 몇 가지? 생태탕, 코다리찜, 명란젓. 모두 명태요리다. 국민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생선? 이거는 국민들이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이 누구나 즐겨 먹는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국민생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불릴 만큼 사랑받는 생선 명태. 그런 명태가 안타깝게도 2008년 이후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대. 그런데 최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가 올 날이 다시 찾아올까? 다시 찾아올 것 같아? 라고 다시 찾아오기를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다시 찾아올까? 여기에는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포함된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명태 양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국산 명태를 먹는 날이 오지 않을까? 2008년 이후로 명태가 사라져서 국민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 없어졌다. 다시 국민 생선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명태 양식의 성공은 결국 다시 명태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 국산 명태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걸 갖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객관적으로 소식은 명태 양식, 이건 객관적인 소식이고, 그 다음에 국산 명태가 다시 찾아올까? 이건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뭔가 좀 바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건데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야.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 같은 그것이 느껴지지. 자, 그 다음에 국민생선 명태. 자, 그 다음 거 볼까? 국민생선 명태. 그러면 봐봐. 이 국민생선 명태 이런 부제가 나오면 밑에 내용은 그 부제 내용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어. 자, 국민생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한번 볼까? 명태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이 있을까? 질문했어, 질문.
궁금증 유발이지, 그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잡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생태 밑줄, 명태의 또 다른 이름, 꽁꽁 얼리면 동태, 얼큰하게 탕을 끓여 먹고, 동태탕, 매콤하게 찜을 해 먹었다. 동태찜, 꾸덕꾸덕하게 말려 찜 요리에 적당한 코다리도 밑줄,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노가리, 명태새끼 노가리, 통통한 주머니 안에 작은 알들이 가득한 명란젓, 꼬들꼬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장난젓. 이게 모두 명태의 다양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 생태라고도 불리고 동태라고도 불리고, 코다리찜, 노가리, 명란젓, 창란젓 다 명태와 관련된 음식들이다. 눈과 비, 바람을 맞추며 오랫동안 말린 황태도 나왔네. 또 황태도 또 다른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지. 명태를 황태라고. 바짝 말린 북어, 육수를 우려내 요리의 기본 재료로 쓰기도 한다. 많은 이름에서 다 알 수 있듯이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국민 생선이 된 거지 뭐야. 알았니? 그 등장하는 생선이 바로 명태다. 그럼 명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명태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가 나열하고 있는 거야. 열거. 생태, 동태, 코다리, 노가리, 명란젓, 창란젓, 여기 나온 대로 하면 황태도 있고요, 북어도 있고요. 모두 명태의 다른 이름들이야. 하지만 명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생선이 아니다. 살코기 자체가 별다른 맛이나 식감이 없어. 불에 직접 구워 먹기를 좋아하는 식문화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구워 먹으면 맛이 없다는 얘기지. 요리해 먹어야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른 생선과 함께 잘게 다져가지고 어묵을 만들거나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서 소스에 묻혀 먹는다. 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구워 먹는 식문화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은 구워 먹는 거니까 별 맛이 없겠지. 그래갖고 어묵을 만들거나 튀김으로 튀겨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엔 딱 맞는 국미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를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한다. 여기서 25만 톤. 한 해에 25만 톤. 무슨 뜻이야? 많이 소비한다라는 뜻이야.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 25만 톤. 자, 그러면 25만 톤이나 소비된다는 건 국민 생선으로 불릴만 하지, 그지? 생선들 중에서 진짜 많이 소비한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명태가 사라졌다. 부재가 또 나왔어. 밑에 명태 사라진 얘기지. 명태는 1970년대만 해도 동해에서 매년 7만 톤 안팎으로 잡힐 만큼 흔했다. 알을 벤 고기일수록 맛이 좋고 어린 고기까지 술안주로 인기가 있었던 탓일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명태 씨가 말라버렸다.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그런 거지. 씨가 말랐다,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야.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씨가 말랐다는 얘기는 아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런 얘기야. 2008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는 1톤 안팎이래. 1톤. 자, 7만 톤씩 잡혔었는데 1톤 안팎으로 줄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거의 다 수입한 것으로 러시아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는 명태 씨가 말라버렸네. 이후에는 다 거의 다 수입한 거래.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는 전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겠지. 7만 톤을 잡혔는데 1톤밖에 안 된대. 자, 전문가들은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로, 자, 전문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야. 어린 명태를 마구잡이로 잡은 것을 든다. 자, 걸어 묶어볼래? 어린 명태를 마구잡이로 잡은 것으로 든다. 이게 첫 번째
명태가 사라진 이유 첫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거야. 기후가 변하면서 동해의 표층 수온이 변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추정하는 거고, 수온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야.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류인데, 차가운 물을 좋아해.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괄호를 묶어볼까?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동해가 이제는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 이유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어린 명태까지 마구 잡은 거. 두 번째 이유는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 이 두 번째 이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70년부터 2016년까지 47년간 0.93도씨가 가량 올랐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간 거야. 자, 그러니까 47년 동안에 0.93도씨, 1도가 좀 안 되는데 1도 정도가 올랐단 말이야. 따뜻해졌다고. 그러면 냉수성 어종이라고 했으니까 차가운 물에 사늘기를 좋아하는데 온도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떠났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물이 0.93도씨 따뜻해지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많이 잡히던 명태, 정어리, 갈치, 쥐치의 수가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났네. 기후변화. 바닷물이 따뜻해진 거, 이거 기후변화야. 온도가 올라왔으니까 기후변화지. 기후변화가 일어났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정어리, 갈치, 쥐치의 수가 줄어들었대. 언제?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때 많이 잡히던 명태하고 정어리하고 갈치하고 쥐치, 얘네들이 수가 줄어들었대.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 기후변화의 결과지.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 기후변화의 결과 영향, 뭐 이렇게 해도 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명태, 정어리, 갈치, 쥐치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명태와 정어리는 2000년대 이후 찾기가 힘들 정도야. 아예 씨가 말랐다는 게 바로 이거야. 대신 1990년대부터는, 자, 괄호를 묶어볼까? 1990년대부터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이 늘어났으며 예전에 우리 바다에 거의 없었던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두 번째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두 번째 영향은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가 등장한다. 이게 기후변화의 원인 첫 번째 영향. 두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열대성, 온대성 어류 물고기가 많이 나아졌다.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 이게 1970년대, 80년대 그래프 한번 볼래? 그래프 보면 딱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봐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획량 변화인데 2010년대 2010 거기 빨간색 봐봐. 빨간색 나오지? 2010년대 이후에 빨간색이 많이 늘어난 건 갈치, 오징어, 멸치, 고등어지, 그지? 지금 보면 특히 멸치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한 어종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런 뜻이야. 그래프 잘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라고 할게.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지. 명태는 이대로 국민 생선의 명성을 잃고 마는 것일까?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씨가 말랐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다른 어종들이 막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 생선, 국민이 누구나 즐겨 먹는, 많이 소비하는 이 명성을, 이름을 잃고 마는 것일까? 해양수산부는 국산 명태를 복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래서 명태의 그 양식을 시작했구나. 2014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강릉 원주대
함께 연구팀을 꾸렸대. 이게 뭐야?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이라고. 이 프로젝트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뒀어. 이게 목표야.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이거야.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거. 완전 양식 기술로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워낼 수 있는 거지. 국산 명태를. 이게 목표야. 그 다음 완전 양식은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괄호 묶어볼까? 완전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래. 이게 완전 양식의 개념, 즉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 양식이 뭐야? 그러면 인공적으로 키워가지고 종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끼지, 그지? 그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게 완전 양식이다. 먼저 동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잡아가지고 수정란을 얻은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이 순서로 한번 볼까? 잡아야 돼. 명태를 먼저 잡아야 돼. 1번, 2번 수정란을 얻어야 돼. 2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거야. 부화. 인공적으로 이렇게 부화한 다음에 어린 고기의 건강 상태의 성체로 잘 사육하는 거야. 잘 길러야지. 다시 수정란을 얻는다. 다시 마지막에 다시 수정란을 얻는 거야. 이 과정이 순조롭게 되풀이가 되면 명태를 바다에서 낚지 않고도 계속 생산하는 거지. 계속 기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명태를 잡아가지고 수정란을 얻는다면 이 수정란이 있잖아. 다시 수정란이 돼야 된단 말이야. 부화시켜. 그러면 자 명태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부화됐으니까 치어가 되겠지. 꼬마가 되겠잖아. 꼬마 새끼. 걔를 잘 키워. 그래갖고 얘가 다시 수정란을 낳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걸 갖다 키워. 그래갖고 또 수정란을 얻는 거야. 계속 수정란을 얻겠지. 그러면 낚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알았지? 요게 과정이야. 완전 양식 기술은 바로 이거다. 그런데 명태를 완전 양식하려니까 걸림돌이 있다. 쉽지 않지. 걸림돌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걸려 넘어지는 돌. 가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잖아. 그러면 장애라는 뜻이잖아. 여기 장애. 장애가 뭔지 알지? 걸림돌이 있단 말이야. 장애물이 나온단 말이지. 우선 동해에서 명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지금은. 어쩌다 명태를 잡더라도 수정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대. 그러니까 건강한 수정란을 얻어야 되는데 명태를 잡아 올리는 과정도 문제였다. 명태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망을 이용해서 잡는다. 자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뭐 예를 들면 산에서 있잖아. 사슴이 지나가. 그럼 사슴의 길목한테다 덫을 놓잖아. 그것처럼 그 명태가 딱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딱 그물을 치는 걸 자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망을 이용해서 잡는데 자망의 그물코라 했으니까 선생님 봐봐. 그물이 있으면 이 그물 매듭 간격 있잖아. 그물코는 물고기보다 작아서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코에 걸려서 낚이는 거야. 명태가 아니고 다른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린대. 그물을 걸릴 때 상처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명태는 2, 3일 안에 죽기 일수다. 굉장히 민감한 애네. 그지? 민감하지. 그지? 상처 나면 죽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잡힌 다음에 명태는 2, 3일 안에 죽기가 일수였대. 결국 연구팀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현상금을 걸고 살아있는 명태 어미고기를 찾아 나섰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상금 밑줄 치고 50만 원이라는 돈은 있잖아. 큰 돈이야. 그럼 왜 현상금을 걸었지? 살아있는 명태를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아있는 명태가 있어야 시작을 하거든. 완전 양식 기술은 살아있는 명태, 건강한 명태가 있어야지 수정란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현상금을 걸고 그만큼 살아있는 명태가 귀하기 때문에 그걸 있어야지 시작하니까 몸값을 50만 원이나 한 거야. 그래서 몸값까지 걸면서 간절히 찾은 덕분이니까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듬해 그 다음에지, 그치? 2015년 1월에 건강한 자연산 명태어미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한 마리. 그리고 그해 2월에 실내 수조에서
질 좋은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 인공 부화했다. 자, 부화했잖아요. 부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치어를 잘 키워가지고 다시 수정란을 얻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양식을 한 거야. 몸값까지 걸면서 간절하게 찾았는데 이듬해 결국 53만 개의 수정란을 얻어서 인공부화에 성공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 명태 완전 양식 과정 그래갖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쫙 과정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는지 쭉 성장 과정이 나와. 그것도 거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다가 잘 확인해. 자, 그 다음으로 갈게. 우린 글을 배워야 되니까.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에 성공하다. 또 부제가 나왔어. 밑에 거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을 찾기 시작했다. 자, 연구팀의 첫 번째 한 건 뭐야? 가장 적절한 수온을 찾은 거야. 이게 첫 번째 연구팀이 첫 번째로 한 일이야. 연구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찾아봤더니 7도에서 12도씨가 제일 좋은 온도래. 그리고 명태를 키우는 실내 수조에 병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어린 고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서, 그러면 여기도 해야지, 괄호를 묶어야지. 실내 수조에 병원체가 얼마나 있는지, 어린 물고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까지가 두 번째 연구지, 그지? 자, 연구팀이 첫 번째로 한 건 뭐야? 명태의 적절한 수온을 알아내는 거. 두 번째는 병원체가 얼마나 있고 어린 물고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연구한 거야. 두 가지를 연구한 게 연구팀이 한 일이다. 그러면 어린 고기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예방해 가지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실내 수조에 병원체 검사하고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이유가 뭐야? 그러면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 연구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하게 고려한 것이 먹이래, 먹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 명태에게 적합한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어류 종자를 생산할 때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먹이로 쓴다. 보통은 로티퍼를 쓴다는 얘기는 명태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보통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태가 사는 차가운 물에 로티퍼를 동물성 플랑크톤을 넣어봤더니 로티퍼는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에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지. 25도면 높은 온도인데 높은 온도에 살던 걸 저온으로 7도에서 12도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움츠러드는 거야. 움직이질 않는 거야. 알았어? 마치 죽은 것처럼. 이건 명태에게 맞는 온도가 로티퍼에게는 너무 낮았지. 그지? 그렇게 가라앉은 로티퍼는 심지어 수질을 악화시킨대. 그러면 수질이 악화되면 명태 새끼가 자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네. 식물성 플랑크톤이 필요하겠네. 연구팀은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로티퍼가 자라는 수조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그래갖고 그런 다음에 차가운 물에서 활기를 띠는 로티퍼만 고른 다음에 따로 배양했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도 25도에서 자라는 동물성 로티퍼가 온도가 낮아져도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활동해야지 그 명태 새끼가 그걸 잡아먹지. 이렇게 배양한 로티퍼는 약 섭씨 10도씨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했대. 그럼 온도가 낮았는데도 명태 새끼가 잡아먹을 먹이가 풍부해졌다는 얘기잖아. 저온성 로티퍼는 명태뿐만 아니라 대구 등 다른 냉수성 어류를 사육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온성 먹이생물 있잖아. 그거를 저온성 먹이생물을 키우는 그런 기술을 연구한 거야. 그런 배양 장치를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명태뿐만 아니라 대구를 키우는데도 동물성 플랑크톤 로티퍼를
잘 배양시킬 수 있다. 영양 그런 연구를 활발히 한 거지, 그지? 연구팀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 EPA, DHA 같은 영양 성분이 든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개발했다. 자, 그거 가로 묶어야지.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개발했다. 자, 이건 명태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고 봐야 되겠지. 인공적으로. 그래서 명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이 사료로 공급했고, 그 결과 연구팀이 사육하는 명태는 자연 상태보다 훨씬 빨리 자랐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영양분 있는 먹이를 공급한 거야. 명태는 원래 알을 낳을 정도로 성숙하는데 2, 3년 걸리지만, 자, 2, 3년이 성숙한 여기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명태로 자라는데 3, 4년이 걸리는데, 이걸 배합사료를 먹였더니 1년 8개월 만에 성숙했대. 시간이 줄었잖아. 훨씬 더. 이러면 경제성이 높아진 거지, 그지? 빨리 자라니까. 2016년에 알을 낳았다. 명태 완전 양식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래. 그러면 양식이 성공했으니까 명태 자주 보겠네? 라는 얘기야. 국민생선으로 다시 등극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겠네. 해설. 자, 명태의 오늘과 내일. 오늘, 지금과 내일,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야. 2017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는 2016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67마리 유전 정보를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2마리의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와 일치했대.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야. 자, 인공 양식으로다가 키웠던 명태를 방류해서 풀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명태가 인공으로 자랐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아주 잘 자라났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명태를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변순규 박사, 이거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 전문가. 변순규 박사는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자연산 명태의 어미 고기를 계속 확보하고, 첫 번째. 자, 대량 생산. 명태를 어떻게 대량 생산해? 첫 번째가 뭐야? 자연산 명태 어미 고기를 계속 확보. 이게 첫 번째. 대량 생산의 첫 번째, 자연산 명태 어미를 계속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음꽃게 1세대 어미를 관리해가지고 질 좋은 수종란을 얻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게 두 번째 대량 생산의 두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마지막 거.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명태 대량 생산의 과정은, 조건은 이런 거야. 자연산 명태 어미를 계속 확보하고, 두 번째, 1세대를 잘 관리해서 수정란 기술을 발전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 우수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만 되면 이건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키운 명태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겠지. 이제 막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므로 양식 명태가 당장 식탁에 오르기는 어렵다. 변 박사는 어업인들에게 수정란을 분양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에서는 수조 양식으로,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으로 동시에 명태를 키워낼 계획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야. 여기 제목이 오늘과 내일이니까 내일이란 말이야. 이게 알았니? 그 계획이 바로 수조 양식과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길러낼 계획을 찾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내일이란 말이야. 내일. 오늘과 내일의 내일이라고.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국산 양식 명태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마지막에도 역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보니까 1세대가 성공을
했다는 게 현재고,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산 명태, 그다음에 수정란 얻는 기술, 그다음에 우수한 종자 만들 수 있는 기술, 이 세 가지만 확보되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국산 명태가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가 뭐라고? 수조 양식과 가두리 양식을 통해서 명태를 키워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이게 명태의 귀환이라는 기사문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 글에서는 지금 이런 걸 또 정리하지. 이 글에서 사실은 중간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이거는 목표가 뭐야?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대량 생산이지. 명태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위해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과 그 다음에 성숙한 명태가 계속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 알았지? 자, 여기다 아까 나온 과정은 좀 잘 알아둬야 돼. 프로젝트에서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성숙한 명태 어미, 성숙한 명태 어미가 이제 일단 잡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수정란을 얻어야지. 수정란을 얻는 거야. 수정란을 얻어서 어떻게 잘 사육해가지고 사육하기 전에 부화시키고 부화시킨 다음에 잘 사육해가지고 명태를 얻어. 그래가지고 이 명태가 자라면 다시 수정란을 얻는 거야. 얻어가지고 부화시킨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공적으로 명태를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답게 보조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까? 첫 번째, 명태 치어. 새끼란 뜻이야.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림대로 한다면 교과서에 표가 나오지, 표. 어떤 표야? 완전 양식 과정. 완전 양식 과정에 표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명태 한 사리, 명태가 한 사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명태 한 사리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알려주는 도해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료가 뭐 나왔다고? 사진하고 표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 또 위에 보면 그래프도 나오지. 그래프. 기후변화에 따라서 잡히는 어종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어. 이게 자료에 해당된다고. 이게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자료들을 4가지나 동원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기사문이다. 그렇지? 기사문. 이게 명태의 귀환이야.